하반기에는 한국 주식이 나쁘지 않을 거다. 3,100에서 3,200까지도 가능합니다.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추천하시네요. 5월 달부터 주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지금은 중소형주고 하반기는 대형주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금나무 언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경제 전문가분은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웅 대표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사 대표고요. 저는 펀드 매니저로서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시황 관련한 것들이나 또는 뭐 경기 이런 사이클 관련한 것들에서 도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의 전반적인 증시 전망인데 작년 한 해를 보면 서학개미들의 승리였죠. 나스닥 수익률이 20%가 넘었는데 코스피 수익률은 3% 좀 넘는 거에 불과했었거든요. 이게 올해는 한국과 미국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도 뭐 연초는 둘 다 고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까지 다 보면은 한국이 나중에는 하반기에는 좀 캐치업을 할 것 같아요. 미국이야 이제 모르는 이슈들이 2월 말에 이제 전쟁이 나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긴축도 상당히 강한 속도로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머징 마켓이 환율에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때 특히 이머징 마켓을 살 때는 그 환율을 중요하게 봅니다. 네. 왜냐면은 기업 이익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환에서 손해를 보면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달러 위주로 그리고 안전자산 위주로 이제 많이 흘러갔었는데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럼 다시 이머징도 좀 다시 눈을 돌릴 것 같아요. 워낙 많이 팔아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는 게 하반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하반기부터는 지금 미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은 하반기에는 한국 주식이 미국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럼 하반기로 갈수록 코스피 하단은 또 어느 정도인지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지 또 상단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그 상단 맞추기는 어려운데 하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2600을 한번 봤잖아요. 예, 그게 하단인 것 같아요. 예, 그 높은 확률로 그게 하단인 것 같은데 물론 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이제 남은 변수는 이제 중국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락다운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커머더티 가격도 조금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하단은 2600 그때는 전쟁과 긴축이 한꺼번에 모든 게 다 반영이 되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지금은 2700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고 남은 미반영 부분들은 중국 관련한 것들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단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상단 같은 경우는 3000 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의 이익이 안 빠진다. 예상치가 이제 거의 한 뭐 1, 2% 정도 이익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요새 기업 이익들이 조금씩 더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기업 이익이 한 5%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하고 PER이 한 11배 정도 지금 10배거든요. 11배 정도 된다고 하면은 3,100에서 3,200까지도 가능합니다. 3,100에서 200까지요? 예. 3,000을 훨씬 넘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맨 상단이니까요. 그게 적정 주가라는 것보다는 예, 그 정도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기업 실적 발표되는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 같은 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를 계속 기록했었거든요. 대형주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전체적인 수급 이슈를 이기지 못하는 거다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외국인이 지금 계속 팔고 있고 기관들도 사기보다는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근데 지수 관련주인 이제 삼성전자가 혼자서 개인들만 사가지고는 오르기 힘든 이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제일 큰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펀더멘탈로 좀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익은 잘 냈고 앞으로도 조금 잘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PC 수요가 좀 안 좋거든요. 뭐 스마트폰도 약간 생각보다 덜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 났고 물가 이렇게 올라가서 긴축을 이렇게 세게 하면은 그러면 소비자들이 특히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경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이 잘 나와도 그 의심이 더 큰 거예요,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워지려고 그러면 센티먼트라는 것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전쟁도 빨리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전자의 이익에 포커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만 그런 거 아니고 지금 LG전자나 이런 기업들도 이익 잘 나왔는데 주가는 약간 정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다 그런 2분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이게 소비 심리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PC, 스마트폰,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필수 소비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네. 많으면은 사고, 돈이 없으면은 뭐 안 사도 그만, 핸드폰 안 바꿔도 그만, 이런 상품들이 주로 있으니까 지금 당장 센티먼트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는 힘들다. 그렇죠. 하반기로 갈수록 뭐 수급이나 센티먼트 문제가 풀리면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얘기 잘 하셨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가처분 소득, 월급 받고서 그거를 이제 소비를 하는데 일단은 모기지라는 그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금리가 같이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금이 더 투여가 되는 거고 네. 휘발유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필수적인 소비에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치품이나 이런 내구재나 이런 쪽에 돈을 쓸 부분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그래서 2분기는 좀 위축이 될 거는 맞아요. 재미있는 거는 기업 실적은 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같이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기업들의 매출도 많이 커지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환율 수혜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다 환율 때문에 또 기업 실적들은 조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가격에 팔려도 원화로 바꿀 때 돈이 원화로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나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기업 실적이 잘 나와요. 네. 이익도 생각보다 좀씩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사람들이 느끼기에 경기는 약간 아직은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충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대형주들이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안 좋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국인 수급은 그럼 환율이 좀 괜찮아져야 다시 돌아올까요? 언제쯤 괜찮아질 거라고 보시는지? 예측하기는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초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고 환율이 여기서는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일단은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환이 왜 약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이잖아요. 100% 원유 네. 유가 수입을 하는데 유가가 튀었죠. 네. 그러면은 수입을 많이 해야 되니까 무역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째 무역 적자로 접어들었어요. 그런 국가의 통화는 당연히 약해지죠.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엔화도 똑같이 그래서 안전자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엔화가 그렇게 약세로 간 겁니다. 에너지 수입국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던 거고 역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언제 들어올 거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 전쟁이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센티먼트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초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고 수출 위주의 국가이고 환율도 수혜를 받기 때문에 외국인이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왜 그전부터 한국이 좀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약간 변수가 있는 거지 중국이 올해는 굉장히 대규모 정책 부양, 경기 부양,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은 금리를 강하게 올리는 사이클에 들어가 있고 중국은 금리를 비교적 세게 내려주는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야 지금 뭐 미국 이런데 중국 가서 좀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투자할 만하다. 그동안 팔은 거 다시 채워볼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약간 이제 규제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이 프록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국이 미국, 중국을 좋아지는 거를 대신할 수 있는 자본시장도 개방이 돼 있고 환시장도 자유롭고 이러니까 이제 한국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 문제는 이제 이런 환율의 이슈와 중국의 락다운만 해소가 되면은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게 많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뭐 늘 이제 4월, 5월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초부터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달 정도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편안한 이런 주가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600이 저점이었고요. 2,700에서는 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분기가 이제 지났는데 계속 실적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실적을 볼 때 주목해야 하는 업종이 있다면 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장기 성장에 쫙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셀업체나 소재 업체들. 2차 전지는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추천하시네요. 네, 이거는 워낙 장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뭐 한 분기 사실 실적이 조금 약간 미스해도 그럴 때 더 사야 되는 찬스죠. 그래서 실적이 계속 매년
적은 회사가 50%, 뭐 큰 회사가 100% 정도씩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네. 증가하는 거죠. 그것도 향후 한 3년간 그럴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늘 고객들한테도 차트 보지 마시고 PR 얘기하지 마십시오. 2차전지 소재 업종입니다. 특히 물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SK온이나 이런 쪽들은 셀업체니까 네. 경쟁력이 저는 이제 소재,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회사들보다는 좀 떨어진다고는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예,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떨어질 때라도 기회로 삼으십시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실적으로 연결돼서 계속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IT 중에서 가전이나 스마트폰 이런 쪽들은 잘 안 보여요, 지금은. 소비 때문에. 그런데 IT 중에 PCB 기판 그런 쪽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왜 플립칩 BGA라는 이런 단어도 좀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왜 쉽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5G 폰으로 빨리 넘어갔지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 한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G 폰은 아무래도 안테나를 더 많이 써요. 예를 들어 4G에 안테나 2개 있으면 여기 5개가 들어갑니다. 네. 예, 그리고 안테나 하나를 구성할 때마다 PCB가 같이 들어가죠. 플립칩 BGA. 안테나를 예. 구성할 때 필요한 거군요. 예, 그런 그 기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스마트폰 몇 대 팔려 이런 것보다는 폼팩터의 변화에 따라서 채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앞에 전방에 수요가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공급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들의 실적이 잘 나올 거고요. 주가도 좀 이미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은 실적이 계속 한 1, 2년간은 좀 안전한 이런 주식들입니다. 조금 더 나누면은 네. 경기에 좀 영향을 덜 받는 기업도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엔터주죠. 미디어 엔터. 엔터주. 네. 요즘 핫하죠. 한 달간 주가도 좋았었는데 그것도 다 실적이 기반이 돼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원 관련주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공연이 횟수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데뷔하는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죠. 자, 그 다음에 정유. 정유 업종도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는 뭐 유가랑은 큰 상관은 없고 그렇습니다. 네. 상관이 크지가 않나요, 유가랑? 엑스모빌이나 이제 미국의 이런 회사들은 다 그 자기네가 광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네. 엑스모빌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한국의 S오일이나 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별로 못 올랐죠. 왜냐면 원유를 다 수입해다가 그걸 정제해서 쓰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 마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올 거로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료 중에서 가격 올린 회사들이 있어요. 라면 가격을 올렸었고요. 네. 뭐 농심 이런 것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류, 소주, 맥주 가격들 다 7에서 8%씩 다 올렸습니다. 근데 원재료가 올라가서 같이 올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런 사이클에서는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끼치는 영향이 좋은 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오르면 판가에 그거를 전가를 시킨다고 하죠. 네. 판매 가격을 올려버리면 오히려 이득이 되는 거니까 그런 업종들의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 말씀 주셨고요.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원가는 올렸는데 제품가를 반영을 못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정으로 오랫동안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들, 특히 뭐 철강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철강회사들이 뭐 중국에만 3,000개가 넘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철강석 석탄 가격 올라간다고 바로바로 전가를 못합니다. 네. 화학도 뭐 비슷합니다. 마진 먼저 축소됐다가 나중에 반영하고 뭐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서 그렇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에요. 내가 올려도 소비가 되는 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 전에 이제 여기 시간에 나와가지고 뭐 명품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샤넬은 뭐 원재료 상관없이 계속 올리잖아요. 뭐 테슬라도 그래요. 자동차인데 자동차 가격을 올리진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모든 자동차 경쟁사들이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할인을 더 해주긴 해요. 가격을 리스트 프라이스를 낮추진 않죠. 높이지도 않고요. 예. 네. 그런데 테슬라는 한국에서 벌써 한 300만 원 올렸어요. 몇 달 동안. 네. 막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이래요. 그래, 올려도 다 사니까. 모자라니까요. 그런 게 이제 브랜드 가치이기도 하고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 거거든요. 가치. 네. 라면 뭐 50원, 100원 올렸다고 해서 라면 안 드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독과점적인 소주 맥주에서 몇 개 있어요. 두세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려도 네, 정부가 뭐라 그래서 그런 거지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은 인플레이션에 유리하다. 기업 실적과 주가가 왜 바로 연동이 되지 않냐 이런 궁금증도 참 많은데 그럼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어떤 거일까요? 바로
서로 연동이 안 되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2분기에 대해서 약간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소비 쪽에 대해서. 이 소비가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2분기는 매크로 경기는 약간 둔화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신 것들도 다 서베이 지표들 보면은 ISM 제조지수나 OECD 리딩 인디케이터나 다 지금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업 실적들이 좋다는 걸 다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누차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는 환율 때문에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섹터들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매크로는 둔화되는데 기업 실적은 좋고 이런 그런 현상들이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투자 심리가 나쁜데 요것만 개선이 되면은 좀 좋아질 거예요. 지금 왜 두렵냐면 자고 일어나면은 뭐 그 연준 총재나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니까 겁나잖아요. 근데 거의 다 이제 그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5월 달부터 제가 주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5월 4일 날에 FOMC에서 50bp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 있고, 그것 때문에 내일 일어나서 주식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거 올리고 다음 달에도 50bp 올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 드디어 올 게 왔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하반기 언제쯤에는 물가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50bp씩 계속 올릴 줄 알았는데 조금 덜 올리면서 서프라이즈가 날 수도 있어요. 뭐 실적이 좋아서 샀는데 왜 삼성전자 더 떨어지냐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매크로 변수 같은 것들이 해소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너무 당장 주가가 왜 안 오르냐 조급해 하시는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실적 대형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랑 중소형주, 예를 들면 뭐 2차전지 소재주 같은 것들 있잖아요. 투자를 둘 중에 선택해서 해야 된다면 올해는 어느 게 유리할지. 지금 이제 4월 달인데요. 상반기는 이제 대형주가 쭉 뻗어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거기가 되려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충분히 다 보고 들어올 거라서 하반기에 들어오고, 스마트머니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은 중소형주가 좀 유리하고요. 하반기부터는 대형주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소형주고 하반기는 대형주다. 그리고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제가 5, 6개 말씀드렸거든요. 네. 실적 플레이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